11강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티베트 이전에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있을 때 당시만 해도 티베트라던가 이쪽 산간 지역은 원래 알타이의 언어를 썼던 지역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토요콘이 티베트, 즉 토본족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지역이 점차 티베트어화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몽골 오르혼 언덕에 있는 그 비문, 쿨투근의 비문을 보면은 그 비문에 자기가 아시리아 모지리스 가문의 후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모지리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건데, 아시리안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나라는 소리일 겁니다. 아세나. 우리는 최초 투르크계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세나, 그 아세나 가문의 후손이라는 의미로서 아시리안이라는 성씨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모지리스는 무엇일까? 저는 이 모지리스를 고구려랑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구려라 불리는 것은 저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에서는 모쿨이라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혹은 고구리라 불렸다는데 그게 저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에서는 모쿨이라 불렸어요. 그게 범어잔명이라는 중국의 인명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고구려는 모쿨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쿨이를 저기 중국 식발을 읽으면 모질이에요. 따라서 저들 민족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가가 여기서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 장당이라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그 중앙아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넓게 동유럽까지 걸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웬만한 전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진흙으로 인간 만든 이야기,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 먹고 쫓겨난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등등이 다 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저쪽 우크라이나까지 뻗어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스키타이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나라 고대사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이유가, 스키타이의 역사를 빼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 이전에 존재했을 거로 추정되는 고대 국가를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써 있는데 그 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모용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용씨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중국인 아닙니다. 몽골인이에요. 모용이라는 거는 몽골 말로 바얀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바얀이란 몽골 성씨가 쓰입니다. 뭐 몽골에 유명한 거 바얀 피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바얀이라는 성씨가 쓰이는데 이 바얀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모용이라고 쓰고 모견, 모여, 모견, 배간, 백란 등등으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보면 배간이라고 써서 이렇게 써 있는 저 글자가 보이는데 하얀 얼굴. 왜 그럴까요? 여기 얘기했듯이 백인과의 혼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저쪽 파밀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인들의 DNA에 보면은 백인 유전자가 나오죠. 그것은 신라의 갑자기 까먹었다. 부도지. 한당곡이라는 거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두고 쓴 역사고 부도지는 신라의 정통성을 쓴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그 부도지를 보면은 그 부도지에서 신라인들이 최초의 파밀에서 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신라인들의 지배계급 아니면 최초의 신라인들의 모습은 중앙아시아인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경주 고부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네, 백인 유전자가 나와요. 혼혈입니다. 혼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얀족이죠. 백색 얼굴. 예. 그리고 선비족 계열의 모용, 토요콘이 여기도 나오죠. 모용이라고. 선비족이 백인 계통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선비족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도 선비족 계열입니다. 그렇죠? 신라도 선비족 계열.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엔 중국 한족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 7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있었던 삼국 통일 전쟁은 이 투르크계 민족과 몽골계 민족 간의 패권 경쟁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투르크계 민족이 이겼죠. 예. 그래서 AD 286년 건국 하남국 또는 아시국으로 불리었다. 라고 해서 아시국 아까 보여드렸죠. 아시국이라 불렸고 수만 년 전 건국되었으며 왕 리미카가 티베트 왕조의 왕 송첸 캄포이에 암살되면서 AD 643년에 멸망했다.
벤교의 발상지로 세계 주요 문명 지역을 통제하였으나 BC 1500년 기후변화로 쇠퇴한다. 아, 놀랍죠? 응? 수만 년 전에 건설되었다. 저 티베트, 파미르에 수만 년 전에 국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만 년 전에. 이거 환빠인데, 이거 완전히? 응? 티베트빵 환빠야. 왜? 저 나라가, 저 장당이라는 연방국이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대잖아요. 근데 그 고조선의 수도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사달 말고 장당령입니다. 근데 장당이라는 이름이 나오네? 물론 저게 우리의 고조선과 같다라고는 전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저 지역에서 만주지구로 간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분명히 명칭과 풍습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왔을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 고조선 이전의 국가들, 배달국이라던가 신시배달 아니면은 12황국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의 그 당시에 중심지는 만주가 아니라 파미르였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그리고 세계의 주요 지역을 통치했다는 얘기가 나고 BC 1500년 기후변화로 쇠퇴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있는 그리고 그 파미르고원 그 일대를 가면요 전부 사막입니다. 지금은. 아까 이덴이라고 해서 여긴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이죠. 이덴이라고 보이죠. 저기가 옛날 때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BC 5000년 이전만 해도 저기는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고 초원, 이게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던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막화가 되면서 지금처럼 됐어요. 지금 저 이덴에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속에 다 파묻혔습니다. 고대 문명이. 예,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저 이덴의 고대 문명을 이제 조사한다고 가면은 없어요. 예, 고대 궁궐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모래에 싹 덮였어요. 근데 중국도 적극적으로 찾을 의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 왜? 저 이덴에 주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도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주잔. 주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잔이라는 나라의 지배층들 아니면 주민들이 백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 애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적극적인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장 위구르 자치주 막 역사 파괴 난리도 아니죠? 예, 왜 그러겠어요? 이런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네들이 원래 이 지역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공고히 하려고. 그러면서 위구르 여자들과 강제 결혼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장당 연방국이라는 게 수만 년 전에 건국돼서 AD 600 몇 년 하여튼 그때까지 존재했는데 송첸 칸포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거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무너지던 시기가 비슷해요.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을 빼앗기면서 이렇게 남쪽으로는 티베트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티베트, 원래 토요콘이었는데 티베트 왕국이 생기고 여기서 밀려난 토요콘의 사람들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주, 몽골 촌을 중심으로 해서 위구르 12연방국 혹은 케레이 12연방국이라는 걸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장당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의 상성을 구축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도 산성 문화인데 거석을 수직으로 세워 정렬한 만기 이상의 무덤이 한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저기 그 만주 집안에 가면 고구려 무덤 12,000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없는 석굴암을 산간 지역에 건축했었음. 우리도 했죠. 예. 대표적인 게 석굴암.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음. 우리도 그렇죠. 암각화에 의하면 기만민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맞습니다. 장릉의 수도는 쿵릉이었는데 곤륜산의 곤륜과 발음이 유사하다. 곤륜은 단군의 다른 발음일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정으로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티베트가 완전히 우리랑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티베트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제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강상원 박사님이란 분이 그 산스크리트가 어디예요? 저기서 쓰였던 고대 언어예요. 인도 북부, 티베트 이런 데서 쓰였던 고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바타들이
인간을 다스리면서 썼던 언어라는 건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많은 단어들이 그 한국의 사투리와 닮아 있었다는 것을 쓴 책이 있죠. 저한테도 막 사전도 있고 막 그런데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제가 찾아낸 이러한 내용들이 헛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 봅니다. 자, 그래서 장당 문명이 여기 썼습니다. 장당인데 이거 장춘이라고 썼어요. 장춘. 저 써있죠? 근데 장춘은 특이하죠? 만주국의 수도 이름이 장춘이에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러한 지명들이 괜히 온 것이 아니다예요.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지역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명이 이동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당이라는 거는 왜 장당이라 부르냐? 그게 저쪽 발음은 강당이에요. 근데 강당, 장당, 치앙탕, 캉탕에서 보면은 기역과 지읒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선이라는 그 단어가 로제타 스톤의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름과 똑같다고 한 거예요. 왜냐? 그게 조선, 즉 주잔이라고도 읽히지만은 그게 뭐라고도 읽힙니까? 우즈, 그 다음에 구스 이런 식으로 지읒, 기역, 리을, 주잔, 로란, 유연 이런 식으로 발음의 변화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역 발음이 지읒으로 바뀐다. 한국에서 기역 발음이면은 중국 발음으로는 지읒 발음, 우리가 지읒 발음이면 저쪽은 기역 발음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는 그 국경 분쟁이 나거나 독립 그 운동이 나가고 있는 카시미르, 아프가니스탄, 티베트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장당 문명의 그 주요 활동지였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수만 년 전에 있었다는 저 장당 문명이 왜 수도를 산 꼭대기다 지어놨겠습니까? 저 당시에 평지에 두고 왜 꼭대기다 문명을 건설했겠어요? 홍수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은 멸망할 때까지 산 꼭대기 있었죠? 홍수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장당 문명은 그 전에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산 꼭대기에 저런 문명이 있었고 세계의 지역을 지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몇 강인지 나오지만 그 예르사인의 모험 이런 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저 산 꼭대기에 살던 예르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탱글에게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줄 테니까 서쪽에 가서 악마 예르클릭으로부터 그 잡혀 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임무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리스죠. 그게 왜? 그 악마 예르클릭의 아들이 타르기타였거든. 타르기타가 누구예요? 헤라클레스. 그래서 고대 그리스랑을 알고 있는데 그 기록상으로 남아있지만 전설에 의하면 저렇게 저 장당국에서 그리스로 사신을 파견해서 억류된 포로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리스 쪽에서 찍소리 못하고 사람들을 내주더라. 이런 내용이 봤을 때는 고대 진짜 티베트에 세계를 통치했던 어떤 강력한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죠. 심지어 당나라 때에도 우리가 뭐 불경을 가지러 간다 할 때 당나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나라. 근데 당나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죠? 사막을 건너서 천축으로 갑니다. 바로 저 지역이죠.